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16 백리에도 없고 건숙도 없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기 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자구맹의 춘추좌전, 한비의 한비자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10획의 나갈 진나라와 벼이름 진나라가 섞여서 나오니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55년 가을 우나라 대부 공직인은 우공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또 진나라의 길을 빌려주자 우나라는 망할 것이라며 탄식하고 가족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나 조나라로 갔습니다. 떠나면서 자기가 우공에게 추천한 백리에게도 함께 떠나자고 했으나 백리에는 우공을 끝까지 보필하겠다며 우나라에 남았는데 백리에는 우공이 억류된 기간에도 우공 곁에 있었습니다. 이때 괭나라의 대부로 있다가 진나라에 귀화하여 대보가 된 주지교는 백리에의 인물됨을 알고 있던 터라 진흥공에게 백리에를 천거 진흥공은 주지교에게 백리에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주지교는 백리에에게 진나라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으나 백리에는 다른 나라면 몰라도 어찌 원수의 나라에서 벼슬을 살겠느냐라며 주지교의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백리에는 우나라 대생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30살에 두시 여인과 결혼하고 설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두시는 남편 백리에가 원대한 뜻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도 기용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더구나 처자 때문에 자기의 뜻을 펼 곳을 찾아 떠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안쓰러워하였습니다. 이에 두시는 남편에게 훗날 출세하면 반드시 처자는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벼슬을 찾도록 내쫓다시피 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백리에는 길을 나서서 먼저 제나라로 갔습니다. 제나라는 그때 제양공 시절이었는데 백리에는 거기서 벼슬을 찾았지만 아무도 청구해주지 않아 벼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분파리도 하고 때로는 문정걸식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백리에의 나이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리에는 질당에서 국을 하다가 건숙을 만났습니다. 건숙은 한눈에 백리에가 귀인임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묵게 하며 어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가난하였습니다. 건숙은 백리에가 공손무지의 구인방을 보고 응모하려고 하자 무지는 오래 못 간다며 말렸고 왕자 태에게 기다리고 하자 태의 앞날이 좋지 않다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리에는 건숙의 지인인 공직의 천거로 우나라에 벼슬을 얻었습니다. 백리에는 지난날 살았던 집을 찾아 모자를 거두려고 했으나 모자는 흉년이 든 해에 고향을 떠났음을 알고는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지내다가 우나라의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나라 멸망 전후의 백리에의 처신과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25회에서는 우나라를 함께 떠나자는 공직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우나라를 떠나지 않았고 우나라가 멸망할 때 우공과 함께 진나라의 포로가 되어 우공 곁에 계속 머물다가 진흥공의 딸 백희의 신행을 배행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봉기와 진세가에서도 백리에는 우나라가 멸망할 때 우공과 함께 진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백희가 진나라로 시집갈 때 잉신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맹자만장상에서는 백리에는 우나라에서 자신보다 더 중신인 공직의 간언을 듣지 않는 우공을 보고 자신의 간언은 더더욱 듣지 않을 것임을 알고 간하지 않고 우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우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간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전 노 205년조에는 우나라가 멸망할 때 우공과 함께 진나라의 포로가 된 사람은 백리에가 아니라 정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진세가에는 우나라가 멸망할 때 정백과 백리에 둘 다 포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정백의 정체가 의심스러운데 제25회에서는 정백은 백리에의 자라고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원전 654년 진나라 진목공 이모는
정칠 부인이 없어 공자집을 진나라로 보내어 진흥공의 장녀이자 신생의 여동생인 백희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진목공은 진덕공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지난 제8회차에서 살펴본 진나라 진문공 이후에 진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진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지만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 기원전 770에서 221년에 550년 중 진나라가 역사의 중심이 된 시기는 진효공 때인 기원전 360년대부터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 약 150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진효공 전에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 변방에서 중원 나라들과는 제대로 교류하지도 않고 서윤과 싸우며 서쪽 땅을 넓히면서 힘을 길러온 셈입니다. 기원전 659에서 621년을 제의한 진목공과 기원전 620에서 609년을 제의한 진강공 때에는 그래도 중원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으나 그 외에 진효공이 즉위할 때까지의 약 250년의 진나라는 잊을만 할 때마다 한 번씩 단발적으로 등장하는 단역 배우였습니다. 그것도 춘추시대 초기인 진목공 전까지, 즉 기원전 770에서 660년에 110년간의 진나라는 중원 나라들과는 거의 교류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기에서는 진봉기로 구성되어 다른 중원 나라들보다 진나라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만 구구에서는 이 시기를 포함하여 춘추시대를 통틀어 진나라를 아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기원전 722에서 660년에 춘추좌전기사 중 기원전 708년 가을에 진나라가 예나라를 쳤다가 패했다는 기사, 기원전 702년 가을에 진나라가 예나라 제후 백장만을 예나라에 들여보냈다는 기사, 기원전 688년 여름에 영계가 진나라로 추방되었다는 기사 외에는 진나라에 관한 기사는 없을 정도로 춘추시대 초기에는 진나라는 존재감이 미미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제위 50년 만인 기원전 716년에 죽었습니다. 이에 기원전 718년에 죽은 세자의 아들, 즉 진문공의 손자가 즉위하니 이가 진영공입니다. 진영공은 10살에 즉위하여 제위 12년 만인 기원전 704년에 죽었는데 그에게는 세자인 장남 진무공, 진덕공, 출자란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나라에는 대서장 불귀, 위루, 삼보란 세 권신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건세 강화를 위하여 세자를 패하고 진영공과 노이 사이에 태어난 불과 5살에 출자를 세 군주로 옹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자 제위 6년 만인 기원전 698년에는 출자를 죽이고 지난날 세자 진무공을 옹립했는데 이 같은 진나라 권신들의 행포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진무공은 기원전 695년에 출자를 죽인 죄를 물어 불기, 위루, 삼보와 그 삼족을 몰살 권신들의 손아귀에서 사직을 지켰습니다. 이후 진무공은 제위 20년 만인 기원전 678년에 죽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의 아들 백이 군위에 오르지 못하고 진무공의 동생 진덕공이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백을 평양에 봉했고 기원전 677년에는 옹땅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진덕공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자 그의 장자 진성공이 군위를 이었고 진성공이 12년 만에 죽자 진덕공의 둘째 아들 진성공이 군위를 이었고 진성공이 4년 만에 죽자 진덕공의 셋째 아들 진목공이 군위를 이었던 것입니다. 진성공의 형제들이 군위를 승계하는 바람에 진성공의 아들 9명과 진성공의 아들 7명은 모두 군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본게임으로 돌아갑니다. 공자집은 진나라에 가서 진목공의 청혼의 뜻을 전한 후 진흥공으로부터 혼사를 허락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은 진나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기주 출신의 천하장사 공손지를 만나 그를 진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진목공에게 그를 청거했는데 이에 진목공은 공손지를 대부로 삼았습니다. 진흥공은 진목공의 청혼에 대하여 시초점과 거북점을 보았는데 태복 과근에 거북점 점괘가 길하다고 한 것을 믿고 백희를 진목공에게 시집 보내기로 승낙하였습니다. 백희를 목희라고도 합니다.
이때 진나라에 머물던 백리해가 백희의 신행 잉신에 포함되었는데 백리해는 천하를 경영할 지략과 포부가 있건만 한낱 잉신에 포함된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더욱이 늙어서도 정착할 것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백리해가 신행의 잉신으로 뽑힌 것은 주지교의 농간이었는데 그는 백리해가 진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하자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백리해를 진나라에서 쫓아버리려고 그를 잉신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잉신이란 모시던 여자가 시집갈 때 따라가는 남자 종을 말합니다. 백희의 잉신과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25회에서는 우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였던 백리해를 진나라에서도 기용하려고 했으나 그가 거절하자 진흥공은 주지교의 진언에 따라 그를 백희의 잉신으로 삼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봉기에서도 우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였던 백리해가 백희의 잉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진세가에서는 우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은 우공, 우나라 대부 정백과 백리해가 백희의 잉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좌전 노희공 5년조에서는 우나라의 포로였던 우공과 정백이 백희의 잉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리해는 백희의 신행행렬의 잉신이 되어 진나라로 가다가 도중에 도주하여 건숙이 산다는 송나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 초나라로 갔다가 완성 부근에서 초나라 백성에게 잡혀 그곳에서 소를 길렀습니다. 백리해의 소 기르는 재주가 뛰어나 완성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소문이 되어 초왕에게까지 알려져 백리해는 초나라 공실의 의인이 되어 동해에서 말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진목공이 백희를 따라온 종 중에서 백리해가 도주한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물은 바 공손진은 백리해는 우공이 궁지기의 중언도 듣지 않는 마당에 자기의 간언을 들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간하지 않았으니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우공과 함께 진의 포로가 되었으나 진의 회유를 뿌리치고 우공 곁에 있으려고 했으니 의리와 중성심 또한 대단하여 능히 천하를 움직일 자다라며 칭찬하였습니다. 이에 진목공은 그를 중용하기로 결심하고 공손지의 계책에 따라 사자를 초나라에 보냈습니다. 사자는 초왕에게 갖고 간 염소 가죽 5장을 바치며 도주한 종 백리해를 잡아다가 처벌하여 앞으로 도망치려는 종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한다라며 백리해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초왕은 별 생각 없이 백리해를 잡아다가 진나라 사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공손진은 백리해를 송환받기 위하여 진나라에서 너무 많은 예물을 초나라에 바치면 자인이 백리해가 중요한 사람임을 알리는 꼴이 되어 송환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평상시의 종매매 가치의 예물을 초나라에 바치자고 진언했던 것입니다. 초나라의 관리에게 백리해가 붙잡혀갈 때 동해 사람들은 백리해가 진에 잡혀가면 죽는 줄 알고 전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백리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진짜 종이었다면 진목공이 어찌 초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어 나를 잡아가려고 할까? 이는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중용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진목공은 백리해가 진나라에 오자 그를 반갑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화하다가 그의 나이가 70이라고 하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백리해는 나에게 힘과 무기를 쓰는 일을 시킨다면 늙어서 무용하나 나의 경험과 지혜로서 국사를 맡아라고 한다면 아직 젊다.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 주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보탤 때의 나이가 80이었다. 강태공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10살이나 젊다라고 하자 진목공은 정색하며 백리해를 다시 보았습니다. 백리해는 진에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옹땅과 기땅은 천년요새다. 진나라가 이 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과도 같다. 진은 융적들과 부딪히며 강해졌고 중원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힘을 비축하였다. 서용의 소국들을 진에 복속시키면 그 어떤 나라와도 대적할 수 있다. 덕을 베푸는 한편 힘으로서 무찔러 서쪽을 완전히 평정한 후에 중원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패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파하자 진목공은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백리해를 염소 가죽 5장으로 얻었다고 하여 오고대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소를 기르던 백리해를 데려왔다는 뜻에서 소의 입 아래에서 백리해를 얻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진목공이 백리에게 정경배서를 내리려고 하자 백리에는 폐업을 이루려고 한다면 건숙을 등용하라. 그리고 내가 건숙을 보조하면 진목공은 패자가 될 것이다 라며 정경을 사양하고 건숙을 강력히 첨가하였습니다. 진목공은 백리에만 믿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건숙을 중용하고자 지백에 송나라 명록촌에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지입은 백리에의 편지와 진목공의 많은 예물을 갖고 명록촌에 당도하여 건숙에게 보이며 진나라로 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건숙은 자기는 늙었다며 가기를 주저하다가 자기가 가지 않으면 백리에도 벼슬을 마다한다고 하자 백리의 뜻을 펴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무예에 능한 아들 백업병까지 데리고 진나라로 갔습니다. 건숙은 진목공에게 진이 중훈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진후의 위엄과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먼저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런 뒤에 형벌해야 한다. 교화하면 공경할 줄 알고 그 연후에 은혜를 베풀면 감사할 줄 알고 형벌을 쓰면 두려워할 줄 안다. 밖으로는 위엄과 덕이 있어야 한다. 위엄이 없으면 그들이 진을 두려워할 리 없고 덕이 없으면 그들로 하여금 진을 따르게 할 수 없다.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어찌 폐업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이어 건숙은 먼저 진은 중훈의 일보다 서용을 평정하여 뒤를 튼튼히 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중원을 노려야 한다. 지금 제항공도 늙었으므로 제항공사회에는 반드시 중원이 어지러워질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덕과 의를 펴면 폐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목공은 감탄하며 건숙을 우서장으로 백리에를 자서장으로 삼아 나란 일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백리에의 중용 과정과 관련하여 동조일국지 제25회에서는 진목공은 백리에가 백희의 인신으로 오다가 초나라로 달아났음을 파악하고 초나라의 염소 가족 5장을 주며 백리에를 돌려받아 그를 진나라로 데려와 중용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봉기에서도 제25회의 묘사와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상군열전에서는 백리에가 진목공의 현명함을 전해 듣고는 진에 가려고 했으나 여비가 없자 자신을 진나라로 가는 이에게 팔아 진나라로 들어가서 1년 뒤에 진목공에게 발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설원 신술에서는 백리에는 진목공에게 소금을 납품하는 상인에게 염소 5마리의 가죽을 받고 고용되어 상인의 수레를 몰고 진목공을 만났는데 진목공은 수레를 끌고 온 백리에의 소의 양육 상태를 보고 백리에의 능력을 인정하여 백리에를 중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여시춘추 발람 효행남에서는 백리에는 괭나라를 탈주했지만 진나라에 잡혀 노예가 되어 5마리의 양값을 받고 진나라에서 소를 먹이는 일을 하다가 공손지에 의하여 진목공에게 청구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노자 한비열전과 한비자 세난과 난일에서는 백리에는 귀하게 쓰이려고 몸소 포로가 되었다고 기록 소개하고 있고 설원 선설에서는 백리에는 양가족 5장을 받고 몸소 진나라 사람에게 노비가 되었다가 진목공에게 발탁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맹자만장상에서는 백리에는 진나라의 목부에게 스스로 팔려 거기서 일하다가 진목공에게 발탁되었다고 소개하는 등 백리의 중용과 관련하여 여러 문헌에서 다루고 있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맹자는 맹자만장상에서 백리에 대하여 우공이 가난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가나지 않았고 우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우나라를 먼저 떠났으니 그를 어찌 지혜롭다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라고 평하였습니다. 설원 신술과 여지춘추 발람 효행남에는 진목공이 백리에를 중용할 때 공손지의 겸양이 크게 작용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목공이 공손지에게 백리에에게 국사를 맡긴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공손지는 현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군주의 명철이요 현자에게 자리를 사양하고 보조하는 것은 신하의 충성이다. 주공은 명철한 군주가 되고 나는 충신이 되겠다. 백리에가 진정 현명하다면 적국도 두려워할 텐데 누가 감히 비웃겠는가라고 답하였습니다. 회의무열전과 맹자 고자 하에는
우나라는 백리해를 등용하지 않아 망했고 진나라는 백리해를 등용하여 폐업을 이루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오무열전에는 우나라와 진나라가 백리해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인제를 쓰되 어떻게 쓰며 인제를 믿되 어느 정도 믿는가에 군주의 판단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한신의 견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리해의 아내 두씨는 남편이 떠난 뒤 배를 짜며 생계를 잇다가 흉년이 들자 아들을 데리고 우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여서 결국 거린이 되어 전전하다가 진나라로 흘러들었습니다. 두씨는 빨래꾼이 되어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하였습니다. 아들 맹명은 성장하여 생계를 도울 법도 했으나 두씨의 야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씨름과 사냥으로 소일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두씨는 백리해가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나 싶었죠. 그러나 남편을 만나려고 했지만 경비가 너무 사움하여 접근조차 못하게 되자 두씨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두씨는 백리해가 머무는 부중에 빨래꾼이란 일자리를 겨우 얻었습니다. 어느 날 두씨는 백리해가 베푼 잔치에서 백리해를 바라보며 노래하게 되었는데 백리해는 당상에 앉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백리해는 그 노래가 자기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백리해는 노래 부른 여인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 여인이 두씨임을 알아보고 두씨를 뜨겁게 포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제외하였습니다. 맹명도 무해를 인정받아 대부가 되었습니다. 열패길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우나라 멸망 전후의 백리해의 처신과 관련한 상이한 기록, 백희와 신생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이한 기록, 진목공과 백희가 결혼한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 백희의 잉신에 대한 상이한 기록, 백리해의 중용 과정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백리해의 평가에 대한 사서들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1일 영국 가디언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크로스, 쿠바 정치인 피델 카스토르, 언론인 제레미 팩스맨, 록밴드 지지탑 멤버인 빌리 기번스와 더스트 힐, 그리고 미국의 애니 존스 등 역사상 멋진 수염 소유자들을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이 중 애니 존스는 여성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존스는 호리호리한 몸매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전형적인 미인상이었지만 어떤 남성보다 풍성한 수염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존스는 1865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9개월째부터 코와 턱 밑에 수염이 자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5살 때에는 보통 남성보다 풍성한 수염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색적인 외모로 주목을 받았으나 자신의 외모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당시 주급 $150라는 거액을 받으며 서커스 단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털복숭이, 수염아가씨 등 여자에게는 다소 수치스러운 별명을 얻었지만 그녀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히 공연하여 가장 인기 있는 단원이 되었습니다. 존스는 수염과 함께 바닥에 걸릴 정도의 긴 머리카락으로도 유명했는데 결핵으로 37살에 죽을 때에는 자기 수염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땅에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